요즘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요? 사람은 많은데 대화는 없고 통화는 하는데 마음은 안 통하고 가족은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냥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에 유독 더 외로워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건 성격 탓도 아니고 환경 탓만도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 같다고. 예전엔 그래도 할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자식은 바쁘다고 하고 친구들은 다들 자기 일로 바쁘고 배우자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편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외로움이 점점 깊어지는 분들을 오래 보다 보니까 어떤 공통된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그 패턴을 알면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 것 같은지, 왜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지, 그 이유가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분들입니다. 자식 키우고, 집안 꾸리고, 가족 뒷바라지 하면서 내 시간은 없었던 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 각자 살림 차리고, 각자 바빠졌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갑자기 내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아침에 눈 떠도 딱히 할 일이 없고, 저녁에 누구 돌아오기를 기다릴 사람도 없고, 밥을 차려도 혼자 먹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나는 뭐 했나? 내 인생은 뭐였나? 이분들은 사실 외롭다기보다 상실감이 큰 겁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그 느낌.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느낌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자꾸 전화하게 되고 안부를 묻게 되고 괜히 뭐 해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은 바쁘다고 하죠. 그럼 더 외로워집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서 가슴 한편이 좀 답답해지시나요? 아니면 나는 아닌데 하고 계신가요? 그럼 잠깐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요즘 나는 누구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나? 내가 하는 일 중에 나를 위한 게 몇 개나 있나? 그런데 또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좀 다릅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일도 열심히 했고, 사람도 많이 만났고, 활동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예전처럼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만남이 줄어듭니다. 약속 잡기도 귀찮고, 나가기도 힘들고, 사람 만나면 피곤하고,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연락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안 나갔으니까요. 처음 한두 번은 연락이 오지만 계속 안 나가면 연락도 뜸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도 안 찾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진짜 외로움이 시작되는 건 이분들은 몸이 불편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관계를 유지할 에너지가 떨어진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이젠 부담이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나니까 이제 아무도 노크를 안 합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존심이 강한 분들입니다. 평생을 강하게 살아왔습니다. 약한 모습 보이지 않고 도움받는 거 싫어하고 내 일은 내가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혼자 하기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말을 못합니다. 도와달라는 말이 입에서 안 나옵니다. 괜히 패 끼치는 것 같고 약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혼자 끙끙 앓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아무도 날 안 챙기는구나. 그런데 사실은요,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힘든지, 외로운지, 도움이 필요한지. 왜냐하면 말을 안 하니까요. 표정도 안 보이니까요. 그렇게 스스로 외로움을 키웁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 중에 내가 좀 보이시나요? 아니면 내 주변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외로움이라는 게 갑자기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씩 천천히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나를 둘러싼 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대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외롭다기보다 서운함이 많습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서운하고, 친구가 먼저 연락 안 한다고 서운하고, 배우자가 말을 안 들어준다고 서운합니다. 그 서운함이 쌓이면서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들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내 기대가 높은 겁니다. 자식은 자식 살기 바쁘고, 친구는 친구 일이 있고, 배우자는 배우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챙겨주길 바라고, 내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내주길 바라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서운해집니다. 그 서운함이 쌓이면 관계가 껄끄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혼자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외로움보다 원망이 먼저입니다.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세상이 차갑다고 느끼고 그래서 더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아무도 날 이해 못해. 그러면서 진짜로 아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한테 섭섭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 섭섭함을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셨나요? 만약 담아두셨다면 그게 몇 개나 쌓여 있으신가요?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말이 없는 분들입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표현을 잘하는 편도 아니고 그냥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말할 기회가 더 줄어듭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전화 끊고 친구들은 각자 얘기만 하고 배우자는 이미 다 아는 사이라고 생각해서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외롭다는 말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표현하는 게 어색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참습니다. 외로운데 외롭다고 말을 못하고, 쓸쓸한데 쓸쓸하다고 말을 못하고, 그렇게 혼자 사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누군가 따뜻하게 물어보면 눈물이 나오고 누가 옆에 앉아주면 말이 쏟아지고 그때야 깨닫습니다. 아, 나 이렇게 외로웠구나. 이분들은 외로움을 표현할 언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이 빠집니다.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혼자 있게 되고 혼자 있다 보니 더 말이 없어지고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다 내 탓이라는 거냐고. 내가 뭘 잘못해서 외로운 거냐고.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외로움이 깊어지는 데는 내가 선택한 것들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다 떠나니까 외로워졌습니다. 이게 그분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외로움은 계속됩니다. 또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해서 사람 만나기가 힘듭니다. 이게 그분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힘들어도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일 나갈 순 없어도 가끔은 얼굴이라도 비춰야 한다는 겁니다. 전화라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또 어떤 분은 자존심이 강해서 도움을 안 받습니다. 이게 그분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없으면 같이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기대가 많아서 사람들한테 실망합니다. 이게 그분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은 내 기대대로 살아주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그게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셨나요? 아니면 뭔가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신가요? 외로움이라는 게요. 사실 나이가 들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변하면서 오는 겁니다. 내 역할이 사라지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외로움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외로움이 이미 깊어진 다음에, 사람들이 이미 멀어진 다음에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문을 닫았구나.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구나. 내가 표현을 안 했구나. 그때는 이미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30년 동안 연락을 안 했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어떤 분은 친구가 몇십 년 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친구 부고를 듣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랑 몇십 년 동안 대화를 안 하다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혹시 문을 닫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게 아직 늦지 않은 시점이라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거창한 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외로움이 깊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있는 게 두렵습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우울해지고, 그래서 자꾸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도 바쁘면 더 외로워집니다. 그럼 차라리 혼자 있는 시간을 편하게 만드세요. 혼자 산책을 해도 괜찮고, 혼자 차 한 잔 마셔도 괜찮고, 혼자 책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게 외로운 겁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편해집니다. 두 번째로 기대를 낮춰보세요. 자식이 매일 전화하길 바라지 마세요. 친구가 먼저 연락하길 바라지 마세요. 배우자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길 바라지 마세요.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작은 것에도 감사해집니다. 자식이 한 달에 한 번만 전화해도 고맙고, 친구가 가끔 생각난다고 문자해도 반갑고, 배우자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합니다. 기대가 낮아지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로 먼저 표현해 보세요.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보고 싶다고 그냥 한마디 해보세요. 말을 안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일로 바쁩니다. 내가 외로운지, 힘든지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야 합니다. 부담 주지 않게, 무겁지 않게, 그냥 가볍게 한마디 해보세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따뜻합니다. 네 번째로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을 해보세요. 힘들어도, 귀찮아도 가끔은 전화를 받아보세요. 가끔은 약속에 나가보세요. 가끔은 얼굴을 비춰보세요. 관계는 노력 없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내가 문을 닫으면 사람들도 노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조금 열어두세요. 활짝 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살짝 바람이 통할 정도로만 열어두세요. 다섯 번째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세요. 자식 다 키웠으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세요. 평생 미뤄뒀던 취미도 해보고, 가보고 싶었던 곳도 가보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워보세요. 나를 위한 시간이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 기대는 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관계도 편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말처럼 쉽냐고. 이미 외로운데 혼자 뭘 하냐고. 이미 서운한데 어떻게 기대를 낮추냐고.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고.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안 하면 계속 지금 상태입니다. 아니, 더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장 뭔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오늘 혼자 산책을 했다고 해서 내일 외로움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늘 자식한테 전화했다고 해서 내일 관계가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천천히 변합니다. 한 달 후엔 조금 덜 외롭고, 석 달 후엔 조금 더 편하고, 1년 후엔 훨씬 가벼워집니다. 외로움이라는 게요, 하루아침에 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천천히 쌓여서 깊어지는 거고, 천천히 풀어야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서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신가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외로움은 나이가 들어서 오는 게 아니라 관계가 변하면서 오는 거고,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외로움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롭다는 건 아직 사람이 그립다는 뜻입니다. 아직 관계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누군가와 나눌 때 의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게 당연합니다. 다만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외로움을 참고만 있으면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외로움을 표현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 외로움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견딜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노년에 외로워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관계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문을 닫은 사람들입니다. 기대가 많아서 실망한 사람들입니다. 표현을 안 해서 오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을 조금 열면 사람들은 다시 들어옵니다. 지금이라도 기대를 낮추면 관계는 다시 편해집니다. 지금이라도 표현을 하면 사람들은 다시 이해합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이미 끝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멀어진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고도 세상엔 사람이 많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도 있고 남아있는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외로움은요, 평생 가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면 외로움이 무섭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고 사람이 없어도 견딜만하고 그러면서도 사람이 그리워지면 연락하고 만나고 또 혼자 돌아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노년의 외로움은요, 슬픈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만 그 외로움에 갇히지 않으면 됩니다.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살아가면 됩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면서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게 노년을 사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외로워 보이는 분 계신가요? 오랜만에 연락이 뜸한 친구, 요즘 말이 없어진 가족, 혼자 지내는 것 같은 이웃, 그분들한테 오늘 한번 연락해 보세요. 그냥 안부 한마디면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한테는 한 달 만에 듣는 따뜻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본인이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 계시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외로움은 끝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신호입니다. 내가 지금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신호. 내가 지금 나를 돌봐야 한다는 신호. 내가 지금
뭔가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에 반응하세요. 오늘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이어도 되고 모레여도 됩니다. 그냥 언젠가 용기 내서 한번 해보세요. 혼자 산책이라도, 누군가한테 전화라도, 오랜만에 약속이라도, 그 작은 시작이 외로움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노년에 외로워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관계를 먼저 놓아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관계는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손을 뻗으면 됩니다. 누군가는 그 손을 잡아줄 겁니다. 외로움은 평생 갑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면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삶의 한 부분이 될 뿐입니다. 가끔 외롭고 가끔 쓸쓸하지만 그러면서도 괜찮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노년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분이 계시다면 그분한테 오늘 한번 연락해 보세요. 혹시 본인 이야기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조용히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긴 혼자만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외롭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조금씩 덜 외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이야기만 전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